탐험하다. MBC.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아우성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화폐 자체 예산을 오히려 늘리기로 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등에 맞설 충북의 정치력이 절실한 가운데 5선의 청주상당 정우택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출마했습니다.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논란에 문화재청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개입을 촉구하자 청주시에 보존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음성에 들어설 소방병원 설계 과정에서 입찰 특혜 의혹이 제기돼 청주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일부가 구속됐고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철거냐 보존이냐, 새 청주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기존 시청 본관 건물 처리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움직임에 대한 촉구를 받아왔던 문화재청이 결국 청주시를 찾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재청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앞 청주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직권 상정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청주시청 본관을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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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의회에서 청주시가 잘못된 문화재청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본관 철거 입장을 고수하자 차라리 문화재청이 직접 문화재로 등록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문화재청장이 청주시청 본관에 대한 직권상정으로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재청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청이 본관 철거에 동의한 것처럼 홍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또 직접 청주시를 찾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본관 철거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청주시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거 관련 논란이 많이 되니까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좀 확인하고 우리 입장 좀 보존 관리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문화재청과 본관 처리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아직은 문화재 가치 판단을 위한 전문가 검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본관 전면 철거 방침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 철거는 이미 발표 드린 바와 같고 전문가 검증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청주시청 본관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비였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역화폐 운영도 어려워지는데요. 충북은 일단 할인율을 줄이더라도 발행액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화폐입니다. 충북 지역 11개 시군에서 449억 원에 불과하던 발행액은 지난해 7,56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사용자는 카드와 모바일만 76만 1,00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7%가 사용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지류형 사용자를 포함하면 충북도민 절반 이상이 사용한 셈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면서 지난 4월 수요조사에서 충북 11개 시군은 내년도 발행액으로 올해보다 60%나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충분히 발행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사용자들은 충전 금액보다 10%씩 더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는 충청북도와 시군이 냈고 나머지 4%는 정부가 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 697억 원 가운데 40%인 278억 8천만 원을 정부에서 받은 건데 지난 4년으로 늘려보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이었습니다. 국비에 의존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해보니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삭감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단체장들은 여야 없이 모든 시도가 내년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사실 국가 지원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란 이유로 민생 정책마다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1,000억 원가량 더 늘려 8천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의 체감 효과가 높아 도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요청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 입장에서 좀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살아나지 못하면 정부가 지원을 끊는 비율만큼 지역 화폐를 충전할 때마다 받는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5선 정우택 의원이 여당 몫인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출마했습니다. 정 의원은 충남과 경남, 부산에 기반을 둔 다른 3명의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정우택 의원이 선출될 경우 충북은 10년 만에 다시 국회 부의장을 보유한 지역이 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흥덕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상당구 재선거를 통해 기사회생한 정우택 의원. 당내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의 다음 목적지는 국민의힘 몫의 후반기 국회 부의장입니다. 정 의원은 스스로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지사를 지냈고 탄핵 정국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한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북 의원 중에선 18대 국회 홍재형 부의장 이후 10년 만인데 민주당 5선인 변재일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당정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과 혼연일체되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경쟁자는 4선인 충남 홍문표 의원과 같은 5선인 부산 서병수 의원, 경남의 김영선 의원까지 3명입니다. 통상 부의장은 당내 최다선이나 연장자를 추대하는 게 기존 관행이었는데 나이는 서병수, 홍문표 의원이 정 의원보다 많고 김영선 의원의 경우 보수정당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 의원이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작심 발언에 나선 배경입니다. 이번에도 상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국회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투표권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5명. 지역별 의원 수를 보면 정 의원이 속한 충북은 단 4명으로 경쟁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은 만큼 수도권 등 78명의 다른 지역 의원들의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선출된 후보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직을 수행합니다. 정우택 의원이 선택을 받으면 충북 의원으로는 역대 5번째 국회 부의장이 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통해 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최 시장은 어제 국정감사 관련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박성민 의원의 지지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역 설치 당위성을 정치권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시장은 또 추진 중인 자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수치들을 토대로 충청북도와 협의해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수행기관 선정을 마친 뒤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겨울철에는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밀리더라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연체료가 감면되고 요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는 2025년 음성군에 문을 열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설계 과정에 특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과 업체 관계자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 사건과 관련돼 수사 대상에 오른 소방청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미애 기자입니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음성군 맹동면의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소방병원. 2년에 걸친 설계도 지난 7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0억 원 규모인 이 설계의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주지검은 2020년 8월 소방청이 공모한 당시 가칭 소방복합치유센터 설계 용역 입찰에서 낙찰된 컨소시엄에 대한 입찰 특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브로커 1명과 해당 컨소시엄 관계자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달청의 공정한 입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찰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브로커를 통해 설계업체와 소방공무원 간 금품이 오갔는지, 또 소방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미뤄줬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책임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병일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 이어 이은교 소방청장도 최근 직위 해제됐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수사 개시 통보와 대통령실 직위 해제 통보에 따라 이 전 청장이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고요. 지난 10월 20일에 검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 전 소방청장은 소방국립병원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한 내부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전 소방청장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추진 계획도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언급은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상처 치료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병풀이란 작물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도 국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계절 수확할 수 있는 스마트팜 재배가 실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층짜리 구조물 위에 핀 녹색 식물. 양액의 영양분과 LED 조명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 속 이 식물은 국내에선 제주와 남해 일부에서 자생하는 상처 치료 의약품 원료인 병풀입니다. 병풀에 함유된 마데카소사이드 등의 성분이 상처 치료와 피부 재생에 특효가 입증돼 있습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항염증, 그다음에 항균 작용, 그다음에 당뇨 개선,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병풀을 충주의 한 재배 농가와 농촌진흥청이 수경 양액 재배와 냉난방 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에서 재배했더니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땅 위에선 냉난방비 문제로 5개월밖에 재배하지 못했지만 하우스의 면적이 줄면서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또 잡초 제거가 필요 없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고 기능성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풀 같은 이제 기능성이 있는 거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수경 재배를 통해서 병풀도 1년 12달 12회까지 수확이 가능한. 국내 병풀 재배는 불과 3년 남짓. 아직 16,000제곱미터 규모에 불과해 의약품 원료 대부분은 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산 병풀을 생물로 납품받아 아토피,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가 급성장하는 등 활용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농진청은 최근 충주 등 충북에 많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대체 작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농가와 실증 단계를 거쳐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사를 지면은 돈을 좀 수익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풀은 좀 부가가치가 다른 엽채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공즙과 비누를 비롯해 쌈채 등 각종 식품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늘리고 있는 병풀. 수안보 온천 호텔과 연계한 외식 상품으로도 개발돼 지역의 새 활력이 될 소득 작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2층 전기버스가 오송역과 세종시, 대전역 구간을 오갑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2층 전기버스 2대가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역과 오송역을 잇는 B1 노선에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층 전기버스는 승객 좌석이 1층 11석, 2층 59석으로 기존 좌석버스보다 29석이 많아 출퇴근 시간 혼잡에도 완화가 기대됩니다. 또 국산 좌석버스 가운데 유일하게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돼 교통약자 이동 편의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청북도 선수단이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 럭비와 배드민턴, 육상 등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83개와 은메달 62개, 동메달 82개를 따내며 12만여 점의 종합 득점으로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은 역도 종합 우승 11연패를 비롯해 휠체어 럭비와 보치아, 탁구, 조정 등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충북 장애인체육회 김군혜 선수가 탁구에서 4관왕에 올랐으며 충북은 한국 신기록 36개와 대회 신기록 5개를 달성했습니다. 진천 선수촌 훈련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과 정재용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7월 진천군 광해읍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김민석, 정재웅 선수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김민석 선수는 진천 선수촌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규명하는 국제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청주시와 세계직지문화협회는 내일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직지국제포럼 2021을 열고 구텐베르크 전문가인 독일 크리스토프 레스케 교수 등을 초청해 15세기 각각 동서양에서 태동했던 금속활자 인쇄술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포럼의 내용을 연말쯤 결과 보고서로 발간해 미국 국회 도서관과 하버드 예칭 도서관, 독일 튜빙겐 대학 도서관 등 전 세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직직 국제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식회사 제네시스 BBQ가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와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테마랜드를 짓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네시스 BBQ는 밀레니엄 타운 4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테마랜드를 짓고 가상현실을 접목한 모형 전시관과 치킨 체험관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